다시 녹음하겠습니다. 의학, 의학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게 거의 대부분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뚜기 캠프 토마토 케첩 절반, 매실청 왕창, 깔라만시 왕창, 원액을 붓습니다. 깔라만시 100%전. 그다음에 코카콜라는 안 하고 펩시콜라잖아요. 펩시콜라 왕창. 생강 많이 갈은 거, 생강을 갈아요. 갈고 생강 끓인 물을 같이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더해서 초고추장, 유자청을 넣은 초고추장, 고추장 넣고 간장 넣고 마늘 갈은 거 잔뜩 넣어주고 사과수초 넣고 유자청을 잔뜩 넣은 초고추장을 몇 숟가락 같이 넣어서 완성합니다. 그러면 쓰린 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이게 유튜브, 페이스북 가시면 나옵니다. 페이스북 박형국 치시면 구글에서 박형국 프로필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그림이 있는 데가 저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댓글이 들어오는 개인 공간이죠. 개인 페이스북. 그러니까 한 하루 댓글이 실시간을 넘겨 한 1시간 1분 단위로 볼 수 있거든요. 관리자 기능으로요. 저는 제가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1시간 들어오는데 30분 걸립니다. 스크롤해서 계속 안 보고 넘기는데도 1시간 그 정도로 많이 3시간 넘어본 적도 3시간에 5시간 한 번도 넘어본 적도 하루치를 맘먹고 몇 시간씩 막 4시간 5시간 투입해서 올려봤는데 단 하루를 못 봤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영어권, 미국 영어권에서 미국과 영국이라든 영어권, 필리핀도 홍콩도 있겠고 뭐 영어권에서 다 들어요. 거의 대부분 영어로든 한국어로 된 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정원들이 광고를 하고 그다음에 주한미군 대사관, 미군의 동향 이런 것들을 광고하고 방산 관련 관계자들 하나 방산 시스템, LG도 방산 다 갖고 있죠. LG가 배터리가 한 현대기아차도 광고야. 뭐 이렇게 대기업들 광고 들어옵니다. 카이스트 과학기술의 산실인 카이스트와 또 뭐 특허청 관련해가지고 특허계 권리 뭐 개인 저작권이라든지 개인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데 보호하는 단체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들어옵니다. 서울대 병원대, 분당 서울대 병원대 다 들어오고 병원 관계자들 다 보고 의학 관련해서 써놨고 저는 엉터리 아닙니다. 의학이든 과학이든 인류 역사상 없는 의학과 과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이렇게 토마토 케첩이라도 이런 거 섞어가지고 앞에 딱 나와요. 페이스북 보면 전면에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가시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댓글이 있는데 보면 여러 가지 식품과 과학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한낙스하고 과산화수소, 그 다음에 베이킹소다를 섞어가지고 제가 피부병 치료제를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살균제를 만들었어요. 알코올 같은 1급 발효물질을 병원이나 다른 데 뿌리지 않고도 그걸 왜 뿌린지 모르겠어요. 살균 효과도 없어요. 일정 농도가 딱 바람에 그래서 공기 중에 날아가기 때문에 70%다 그러면 70% 농도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언저리에서 공기 중에 날아가 버리는데 그곳 농도가 지켜지지 않는데 어떻게 살균이 된다는 건지 나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70%짜리가 40%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공기 중에 날아가니까 그걸 발암물질을 계속 폐에 살균이 된다고 믿고 하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과학적이지 않은 거죠. 1급 발암물질을 계속 들이마시는 것보다 제 거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수치료 같은 데도 있고 그다음에 A병, ABC형, 뭐 간염, 간암, 뭐 감, 에이즈라든지 헤르페스 바이러스도 아주 탁월합니다. 저건 원폐렴 치료제라고 코로나 치료제라고 써놨는데 그다음에 뭐 녹두라든지 아니면 쥐누니콩 생방 같은 걸 이용해서 해독한다든지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어요. 그다음에 저기 살균제, 그렇죠. 유한낙스 아니어도 상관없죠. 저는 슈퍼락스 사용하고 있습니다. 락스 종류는 상관이 없고요. 안전한 유한낙스하고 과산화수소하고 베이킹 소다를 합해가지고 이게 사타구니 완선에도 발라보고 항문에도 발라봤는데 깨끗해집니다. 그거로 이제 몇 년 동안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주 좋습니다. 사과 식초하고 소금 좀 천일염 소금 섞으면 파스보다 운동선수도 좋을 것 같아요. 파스보다 더 좋은 뼈 부러질 때도 좋고요. 타박상 입었을 때도 금방 낫습니다. 놀랍죠? 원래 이렇게 사과 식초하고 소금을 많이 섞으면 이게 염산이 됩니다. 염산이 있는데 조금 섞으면은 그게 치료제가 되더라고요. 참 신기하게 또 활성화되나 봐요, 뭐가.
내가 다양한 치료를 방식을 해봤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치료 방법이 저기 각 댓글에 페이스북에 보면 그림이 있는데 제 코너에 댓글이 다 나오고, 그리고 식품 여러 가지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과학기술에 대해서 다 써놨습니다.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제가 UFO를 연구를 했었어요. UFO 같은 데 얘네들이 어떻게 하는지, 뭐 기술자가 아니니까 뭐 뚝딱뚝딱 만들지는 않고 머리로 이렇게 연구를 한 거죠. 의학 연구한 것처럼. 저는 멍터리 아닙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치밀하게 하고요. 얘들이 어떻게 UFO를 만들까라고 대충 이해를 했어요. 아, 이 자식들 이거 사기다. 그래서 이거를 UFO가 반중력으로 움직인다 해서 웃기지 마라. 중력 자체가 여기 있을 수가 없다. 사람 혈액 안에 헤모글로빈 철이 담겨 있는데, 그러면 중력으로 밑으로 끌어져 내려가면 혈액순환 안 되고, 그래서 혈관이 혈액순환 안 되고 혈전이 생기고 막혀서 죽어버릴 텐데, 혈액순환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지구가 자석일 수 있느냐. 지구는 그냥 공전과 자전의 회전의 압력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저는 이렇게 알고, 나중에 거기 써놨어요. 나중에 며칠 있다가 하든지 뭐 내일 하든지 그것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UFO는 그렇죠. 전후 좌우 엔진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앞에, 뒤에, 옆에, 양 위쪽 아래에 사방대 엔진을 두고 움직인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는 이제 UFO 수직 이착륙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이것들은 이제 여러 군데 연소실에서 열을 생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열을 생산을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폭발의 형식, 연료 폭발의 형식도 될 수도 있고, 뭐 그 무기로 말하자면 한포다 그러면 이제 자주포다 그러면 여러 군데 연소실에서 한 군데 하는 것보다 병렬 처리하는, 병렬 처리 합한다는 거죠. 여러 개를 하나로 병렬 처리라는 거. 뭐 이거를 가지고 폭발을 시켜가지고 그걸 하나로 모아가지고 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로 모아서 이걸 통로 구조를 이렇게 나사식 회전 구조, 제 특유의 뭐 통로 회전 구조 자체를 이렇게 넓혀주고 중간 정도 만들어주고 좁혀주고 간격 차이를 회전을 촘촘히 해주고, 회전열이 동그라미 있다 그러면 그것을 나사식 스크류식으로 해가지고 일종의 열 토네이도, 믹서기처럼 이렇게 해머하면 그 열을 모아서 토네이도 회전 믹서기처럼 회전체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의 통로 안에서 조용히 추진을 하면 조용한 열 추진이 되어서 수직 이착용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수와 모래의 추진 방식도 될 수도 있고, 소나에 들키지 않는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포 같은 데도 이런 구조를 사용을 하면 엄청나게 거리가 멀리 나갑니다. 여러 군데서 같이 장약을 폭발시켜서 하나로 모아준다면, 그래서 그건 이제 폭발시키는 그 통로 구조를 만들어 주셔야 되겠고, 그 통로 구조가 이제 제 구조인데, 안에는 나사식 회전 구조가 돼. 서로 이렇게 간격이 넓고 중간 정도 좁은 거, 촘촘한 이런 차이를 이용해서 압력을 중폭시키는 그런 기술이에요. 뭐 무슨 말이냐면 좁고 넓히고, 넓히고 좁히고, 두껍고 얇고, 그러면 그다음에 좁고 넓고, 이런 정도의 차이를 이용해서 압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기적인 에너지나 어떤 그 석유라든지 그런 에너지를 이렇게 태우지 않고, 화석 연료 같은 거 태우지 않고도 이 부분을 그냥 자연적인 구조, 어떤 자연적인 구조를 만들면 그 안에서 속도가 엄청 빨라지거나 힘이 강력해지는 효과를 연구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연구 결과를 따라서 제가 UFO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된다라는 것을 병렬 처리해서 여러 군데 엔진에서 이거 된다. 그래서 수직 이착륙 하잖아요. 연탄구멍처럼 뽑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회전 구조로 내려가면 열을 통해서 그 기체가 아무리 무거워도 뜬다. 또는 그 UFO 구조 안에 회전체가 있으면 회전할 수 있는 가스 같은 에너지 같든지 이런 공기를 같이 데워서 회전을 시켜주면 이게 뜨는 양력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직사로 내뿜든가 이런 방식, 이거를 약간 열 토네이도, 그래서 토네이도를 인공적으로 이런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토네이도를 만들 수도 있어요. 작은 토네이도 실험실에서 만들었습니다. 믹서기에서 만들어지는데요. 믹서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쉽다. 그래서 얘네 사기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제가 한포다 그러면 한포나 이렇게 연료 배출하는 데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나사식 회전 구조로 항상 돼 있고, 겉에는 대나무 매듭처럼 매듭을 주면 두터워지죠. 그 부분이 튼튼해, 부목되는 것처럼 튼튼해지고, 안에는 약간 통로 안에는 좁혀주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두텁고 얇고 이런 것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렇게 돼주면 압력이 이제 중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같은 데도 이렇게 두면은 자동차 회전축에도 이렇게 매듭을 이렇게 두텁게, 회전축이 동그라니까 동그랗게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스크류식으로 그쪽 양쪽 방향에 양쪽 방향에 바퀴를 움직이는데 이렇게 스크류식으로 회전 구조를 주면은 엄청 빠르게 잘 됩니다. 일단 이제 뭐 이렇게 계단식, 이렇게 뭐 산에 있는 계단식 밭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 정도 직경, 이 정도 동그라미라고 생각하면 좀 더 큰 거, 중간 거, 좀 더 대짜리 이렇게 해서 하나로 붙여가지고, 그래서 1단계에서 5단계 될 수도 있고 10단계 될 수 있습니다. 톱니바퀴 생각하십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꽉 잡아가지고, 이것도 간격을 좀 차이를 둡니다. 그 제품마다. 자동차를 큰 면으로 바퀴를 확 돌리면 엄청 강하게 돌아요. 거꾸로 이것을 구조를 했다. 큰 거, 중간 거, 작은 거 이런 식으로 순서로 하면 회전축을 엄청나게 강하게 돌려줘요. 커넥팅 노드에 이렇게 매듭 구조처럼, 대남 매듭처럼 하나 두툼하게 주면 엄청 강력하게 동력이 증폭이 됩니다. 이렇게 회전축 자체에도 동력이 증폭되고, 그다음에 피스톤 같은 데서도 이렇게 연소실에서 내보면 이 마지막에 이렇게 밀어내는 구조를 약간 더 사이즈를 구경을 키워주면 훨씬 더 강력한 추력이 생깁니다. 이런 구조와 통로의 원리, 그다음에 각종 여러 가지 압력을 형성하는 방법, 좁고 넓은 통로를 좁히고 넓히고, 통로를 두텁게 하고 얇게 하고, 이런 것을 통로를 좀 회전 구조를 둘 때 회전 구조에서 서로 간격을 차이를 두는, 그래서 스크류다 그러면 이렇게 차이를 두는, 이 정도 넓이의 회전, 여기 중간 정도 좁은 거 촘촘 이렇게 해서 차이를 둬가지고 압력을 증폭시킵니다. 볼트식으로 하면 이제 볼트식으로 하면 간격이 이렇게 간격만으로 하는 거죠. 볼트식으로 회전이 이렇게 돼 있는데, 회전은 똑같아요. 회전 구조는 크기는 똑같은데 간격만 넓으냐 중간이냐, 이걸 통해서 압력을 증폭시키는 기술, 이걸 제가 연구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고, 그래서 UFO 연구하고, 이게 군사 무기에도 제가 관심이 있어서 이 부분에도 뭐 다 알지는 못하고요. 제가 연구한 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사 무기에도 전용할 수 있고, 대기업에서 한 달에 만들걸요. 제가 만든 구조라면. 앞에, 뒤에, 양옆에, 그다음 위, 아래 엔진을 이렇게 연소기를 배치한다. 그다음에 약간 그 중에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비스듬히 이렇게 해가지고 비스듬히 분사를 하면 기체를 띄우는 양력과 추진력을 동시에 만들 수 있다. 날개 부분에 양쪽 비행기다 그러면, 전투기다 그러면 보조 날개를 민유로 이렇게 딱 두면은 양력, 기체를 위로 띄우면서 뒤로 이렇게 공기 흐름이 흘러나갈 수 있으면 양력과 추력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비행기 바로 본체에도 옆에 조그만 날개 붙여도 되고 뒷꼬리에도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보조적인 동력, 양력과 추진력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기술이 되고, 선풍기로 얘기를 하자면 선풍기다, 가정용 프로펠러다, 비행기 프로펠러다, 헬리콥터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기존의 선풍기의 날개의 가운데 부분, 밑에가 돌리는, 회전체 돌리는 부분에 그쪽을 좀 두텁게 만들어주고 위에는 좀 얇게 만들어주고 보조 날개처럼 미니로 달아주면 엄청 세게 돌아간다. 회전축 자체에도 매듭을 좀 주면 엄청 강하게 돌아간다 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환풍기도 될 수 있고 모든 부분에 다 됩니다. 이런 기술들, 프로펠러 기술들, 이런 부분들, 노 같은 것도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옆에다가 보조 날개처럼 하나 노를 주고, 그 노를 좀 더 이렇게 밑에 부분을 강하게 좀 두텁게 만들어주면 이렇게 저어가지고, 지금 자루에도 이렇게 매듭을 주는 거예요. 대남 매듭처럼. 그러면 이런 압력 차이가 생겨가지고 힘이, 조그만 힘을 들고도 엄청 강하게 추력이 일어납니다. 이런 기술들이 있어요. 통로 구조는 여러 군데 연소실에서 열을 모아서 하나로 압축하고, 여기에서 통로를 잠글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압축한 다음에 할 수도 있고, 여러 군데 연소실에서 하나의 도달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의 연소실, 하나의 통로로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뭐 연료를 폭발시켜, 장량을 폭발시켰더니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여러 사람이 힘 들어주면 좋잖아요. 여러 사람이 밀어주면, 그런 식으로 엔진 구조를 만들고 연소실 구조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 추력이 엄청 세서 완포도 엄청 멀리 나가고요. 이게 이제 병렬식 구조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중강 저장소. 전기 자동차나 이게 또 전기 자동차나 수소 자동차 같은, 전기 자동차 같은 게 전기 배터리를 가지고 미니로 만드는 거예요. 좀 소형 크기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발로 묶어서 병렬 처리,
많은 숫자로 만든다는. 그래서 하나의 격벽 안에 이렇게 받아도 누가 자동차 받아도 하나가 이상 없도록 이상 있는 것만 교체하면 되니까 비용도 싸고요. 그래서 이걸 병렬 처리로 전설 처리를 해가지고 하면 엄청 좋아집니다. 슈퍼 카패시터 같은 중간 저장소, 충전과 방전이 좀 속도가 빠른 게 있어요. 이걸 지금보다도 좀 더 좋게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미니로 만들어도 되고, 이것도 숫자를 병렬 처리해가지고 동력을 일으키면 자동차가 엄청 빨라집니다. 동력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속도가 이렇게 안정적이 됩니다. 20%나 10% 정도 다운되면 연료가 그밖에 안 나면 제대로 자동차가 움직이질 않는, 속도가 안 납니다. 힘도 없고 빌빌거리거든요. 이게 좀 화석연료인 석유로 이제 가동할 때하고 비해서 이게 좀 치명적인 단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배터리 가격이 한 대 딱 부딪히면은 고장 나고 몇천만 원짜리를 날려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렬 구조, 좀 작은 전기 배터리를 만들어서 슈퍼 카패시터 같은 중간 저장소 역할을, 충방전이 빠른 것을 여러 개를 둬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전기선을 자체를 원래 필요로 한 양보다 그 굵기보다 더 전기선을 굵게 만들고, 특히 그 바퀴를 구동하는 쪽, 이렇게 연료를 전기 연료가 쓰기가 썩 하잖아요. 바퀴를 구동하는 쪽에, 그쪽에 전기선을 좀 더 강하게 두껍게 다른 데와 차별해서, 이것도 압력이 증폭되고 엄청 강력하게 돌아. 우리 집도 세탁기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굵은 전선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아니까 굉장히 잘 돌아가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다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온도의 차이나 뭐 아니면 뭐 이렇게 그렇죠, 농축의 차이, 그 농도의 진하고 이렇게 약간 또 전기 양의 전압의 차이, 전기 양이 많고 적음을 따라서도 이렇게 압력이 일어나나, 실제로 의미 있는 그 힘이 일어날 정도는 좁고 넓은, 또는 두텁고 매듭을 주느냐 안 주느냐, 두텁고 얇은, 이건 제가 독특한 기술이라는 회전 구조를 주되, 기존의 회전 구조가 아니라 저처럼 스크류식으로 한 포 안이다, 또는 연료를 분사한다, 연료가 아니라 그쪽에 열을 분사한다, 이렇게 됐을 때 장약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연료를 태워서 나가는 것일 수도 있고, 추진, 잠수함, 어뢰 추진의 방식일 수도 있고, 이런데 이거를 하시면은 그냥 조용한 엔진이 돼, 소나에 들키지 않는 조용한 엔진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의미 있는 할미를 하려면 겉에 매듭 주고 안에 매듭 주고, 통로를 약간 좁히고 안에를, 그 다음에 이것을 여러 군데서 열을 모아서 여러 개에서 분사를 여러 군데 연소실에서 한꺼번에 해주면 엄청 빨라진다. 속도를 만들어줘야 되고, 일단 회전체, 믹서기 회전체로 해주면 열 토네이도를 만든다. 열 토네이도를 미니로 만드는, 열 토네이도를 하늘에서 쏘면, 그렇죠, 그 태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가전 전자레인지 있죠, 마이크로웨이브로 회전을 시켜가지고 바닷물 같은 데 쏘면 이제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이렇게 태풍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증기와 더불어서 수증기와 더불어 태풍이 만들어지는데, 공기가 움직여야 데워지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스레인지 하면은 물이 막 데워지는 거죠. 움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움직이면서 이제 태풍을 만들 수 있고, 소멸시키려면 반대 방향의 태풍을 만들어 소멸시키고, 열 토네이도 막 이렇게 미국 같은 데서도 막 자동차도 날라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이제 UFO가 만들면 다 가능합니다. 동력이 세면 세니까, 동력이. 그거는 이제 석유 동력으로 하지 않고 우라늄 동력으로 할 겁니다. 우라늄을 우라늄을 분말화시킨다. 세슘 같은 것을 분리하고 갖고 다니기 편하게 분말화, 녹인다, 액상화시킨다. 그것을 증기화시킨다.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또 중간 저장소에 정각에 우라늄 중간 저장소에다가 산소를 섞어준다. 산소를 덮여서 섞어. 그런 중간 저장소 역할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매우 효율적으로 움직입니다. 연료관 자체도 분사를 할 때 제 방식으로 안에 스크류식으로 각각 넓이 같은 간격이 틀린 스크류가 있어야 되고, 겉에 매듭과 안에 매듭이 있어. 끝에 분사할 때는 이런 식으로 돼요. 이렇게 세로, 그다음 가로금을 십자로 조금 이게 부딪혀 갖고 표면적이 깨지는, 폭포수 물길 다음에 이렇게 안개처럼 되잖아요. 이것처럼 이렇게 연료가 분산되어서 표면적이 넓어져서 깨지는 현상. 바람 들어오는 구조는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위에가 이렇게 위에가 볼록 튀어나와서 위에서부터 바람이 여기를 좀 두텁게 만들어주고, 바람이 이렇게 쭉 안쪽으로 들어오도록 이런 구조를 많이 양력을 배치를 하면 됩니다.
토시는 이거보다 좀 아니고 저는 이렇게 모양이 위로 불룩 튀어나와서 구조 자체가 이렇게 되면은 바람이 많이 들어옵니다. 자연바람이 이런 식으로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뭐 전기다 그러면 전기선을 차이를 구동하는 부분을 좀 더 두텁게 만들어서 차이를 만들어서 동력을 강하게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어떤 통로다 뭐 그러면 밖에 매듭을 주고 안에를 좀 좁혀줘서 이렇게 압력을 형성해 준다. 나사식 회전 구조를 그 통로 안에 만들어 준다. 뭐 구조적인 것이 됐든 그냥 금만 구웠든 나사식 회전 구조를 만들어 준다. 너무 깊이 있게 하면 나가는 데 지장이 있죠. 적당하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엄청 그걸 이제 회전체를 통해서 돌려준다. 여러 군데 연소실에서 하나로 뭐 힘을 합쳐준다. 그 다음에 계단식의 톱니바퀴처럼 해도 되고 이렇게 밭에 계단 이렇게 산에 있는 계단식 경사진 작은 원형 그다음에 좀 더 중간 거 그다음 큰 거 대짜리 간격을 서로 틀리게 할 수도 있고 5개 10개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자동차는 한 3개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뭐 엄청난 파워가 필요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같은 하나 일체형으로 붙어 있어요. 그것이 바퀴를 잡고 확 돌려주는 엄청 거꾸로 이것을 구조를 하면은 회전축을 확 돌려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맞죠?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 이것이 매우 중요한 기술들 중에 하나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 이런 그 반도체 설계할 때나 아니면 뭐 배터리 할 때도 이런 식으로 매듭을 주는 행위, 매듭을 구리선 자체를 갖다가 좁게 하거나 구리선 자체를 넓히거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하는 것. 그다음에 겉에다 매듭을 주듯이 하나로 이렇게 매듭을 주는 행위 이런 부분들은 기술 침해가 되겠습니다. 배터리 설계할 때도 그다음에 아니면 반도체 설계할 때도 좀 조심하세요. 그다음 회전 구조를 나사식 회전 구조, 간격의 차이가 틀린 나사식 회전 구조나 볼트식 회전 직경은 똑같은데 볼트식으로 회전 직경이 또 틀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스크류식하고 이렇게 보통은 볼트식은 회전 직경이 똑같아요. 회전 구경이 회전 구경이 틀릴 수도 있으나 간격을 이런 식으로 서로 넓고 좁게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압력을 증폭시키는 기술입니다.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하시면은 이게 반드시 기술 침해가 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 수직 이착륙 기술을 이렇게 제품에다 도입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 각종 공구 같은데 매듭을 주거나 또 안에 회전 구조를 주거나 밖에 매듭을 주거나 안에 매듭을 주거나 또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하나로 힘을 합해주거나 뭐 이렇게 계단식 이렇게 톱니바퀴식 계단식 이런 식의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힘을 증폭시켜 주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제 기술을 반드시 침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온도 차이나 농도 차이가 있지만 또는 전압의 차이 있지만 그렇게까지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강한 동력으로 해서 작용한다면 통로가 좁고 넓고 이 차이가 가장 큰 압력을 형성하고 밖에 통로 매듭을 줘갖고 두텁게 만들고 압력을 형성 안에는 좀 좁게 만들고 이런 차이를 통해서 압력을 형성하는 회전 방식이 볼트식이냐 아니면 나사식이냐 간격의 회전의 간격의 차이를 두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그렇죠. 어떤 전기 에너지를 태우지 않고 어떤 석유라든지 이렇게 화석연료를 태우지 않고 그런 구조만으로 힘이 엄청나게 세지고 한 포다 그러면 사거리가 엄청 늘어나거나 여러 군데 연소실에서 하나로 힘을 합쳐주는 이런 구조 UFO라든지 상하 좌우 그러니까 앞에 뒤에 양옆에 위 아래 그 다음에 또 비스듬히 나가는 이런 부분들 보트 같은 데도 이런 비스듬한 회전체 믹서기 같은 회전체를 밖에 두고 프로펠러를 이렇게 제 모양대로 하면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고무보트 군사용 보트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그런 것들도 공기로 달리는 그런 것들도 이것을 뒤에 또 회전체를 주거나 프로펠러 해주면 엄청나게 속도 빨라집니다. 지금보다 그래서 고속 크래프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